엔라이튼 TV 강량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델인 희락이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오늘 아침에 투표하러 갔더니 희락이 데리고 투표장에 갔더니 그 투표장 그 사무를 보는 여러 그 여성 팬들이 거의 잠으로졌어요. 그래서 오늘 또 희락이 한 번 더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희락아 이제 가자. 이 국회도 엉망이고 오늘 또 이래 투표 날인데 우리 밑에 사는 하진이 그 유진이 엄마가 투표장을 다녀가는 거 보니까 아침같이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 자식들에게 이 대한민국 교육을 맡겨놨다간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긴박한 경계심 또는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동네에서는 가득합니다.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학생 인권 조례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자살을 하는, 초등학생들이 고소 고발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그 터무니없는 그 유토피아, 이상향 또는 거의 자신들의 권력을 향한 그 사기와 겁모술수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설려면 딱 두 군데에서는 그래도 그 기율과 어떤 질서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 두 군데가 뭐냐면 하나가 교육계고 하나가 군대입니다. 군이 기율을 상실하면 그건 당나라 군대고 뭐 군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 그 교육에 대한 기율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은 그 교육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오늘 뭐 그런 날이라서 이제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대한민국 내전 중 책을 들어갑니다. 1권부터 들어가는데 뭐 지금 시국이 이래 갖고 뭐 완전히 그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제대로 갈 건가 하는 그런 그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책을 3권 갖고 왔는데, 나폴레옹이 황제를 하면서 그 압제하에서도 개인의 그 자율성과 개인의 근대 시민 개인의 어떤 그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그 나폴레옹에 맞서서 열심히 이제 그런 그 근대를 열었던 벤자민 공스탕이라는 프랑스 철학자의 책입니다. 개인에 관한 거죠. 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로움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벤자민 공스탕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든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고, 의회가 엉망진창인데 뭐 국가도 그렇고,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이거요. 그 다음에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은 굉장히 유명한데, 토마스 홉스의 그 베네모스, 리바이어던도 그렇고 베네모스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죽지 않는 영생하는 괴물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리바이어던은 소위 그 계약론을 통한 국가라는 존재에 대한 언급이고, 베네모스는 리바이어던은 용처럼 생긴 무려 400kg가 넘는 어마어마한 바다 괴물이고, 베네모스는 하마 형태의 철갑형을 한 육지 괴물입니다. 불사의 괴물들이죠. 그 영국이 이제 첫 이제 시민 전쟁에서 찰스 1세를 이제 처형하고 의회 중심에 그 입헌 군주제로 향하는데, 의회를 맡았던 또 그 영국의 개인들, 시민들이 너무 또 엉망진창으로 국정 운영을 해서 그 과정을
베네모스라는 괴물에 비해서 토마스 홉스가 후기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쓴 책입니다. 이 베네모스는 리바이어던보다 훨씬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또 소개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대한민국 내전 중 1, 2, 3, 4권인데요. 1권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1권은 2019년에 완성이 되었고 2017년 문재인 정권의 등장과 함께 대한민국이 당면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절에 대한 저의 평가 칼럼들을 모아서 나왔습니다. 1권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1권의 서문을 이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문은 뭐냐면, 과연 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친구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내로남불, 아시타비, 자기만 옳고 남은 타인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아시타비, 진영 논리, 그 다음에 자화자찬, 뭐 엉터리를 해놓고 무조건 잘했다고 얘기하는 이 정말 어떻게 유체 이탈한 듯한 자기중심적인 얘기를 해대는 이 인간형들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20세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 학습 효과들이 있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파시즘 다 경험해 봤는데, 대한민국에서 창궐한 한반도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남북한이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6.25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끊임없이 소위 그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괴롭혀왔던 그 좌익들의 뿌리가 상당히 그 민족이라는 민족주의와 결부한 소위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그런 어떤 뭐 좌익도 아니죠. 뭐 이상한 아무튼 그런 권력 추구하는 전체주의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들의 이제 정체는 무엇일까 하는 게 이제 전체적인 1권의 테마였어요. 제 결론은 뭐냐면 이들은 악령이다. 악령. 그러니까는 꽃길과 비단길을 얘기하는 사람의 영혼이나 마음이나 가슴이 따뜻한 낭만주의가 아니라 소위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파시즘을 추구하는 전체주의자의 권력형을 추구하는 그런 악령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꽃길 비단길은 위선과 기만이고 거짓과 사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지몽매한 이제 이들은 가장 이제 이들이 잘 이용하는 게 이제 소위 열린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그들에게 부여하는, 마치 런던에서 31년을 살았던 칼 마르크스가 누렸듯이 자유주의, 열린 사회가 제공하는 그들에 대한 권리와 특권을 이용해서 이 열린 사회를 파괴하는 자들인 거죠. 서문에는 세 가지 종류의 악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맥베드형 악령을 얘기합니다. 그 맥베드는 소위 그 마녀들의 그 얘기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레이디 맥베드가 더 이제 그거를 믿었고 해서 이제 그 형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자신이 저질렀던 그 권력을 향한 그 탐욕이 부질없고 자기가 정말 그 지은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었기 때문에 맥베드형 악령은 캄캄한 밤에도 가면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밤에 뭐 얼굴이 보이겠습니까? 그렇지만 맥베드형 악령은 캄캄한 밤에도 가면을 써서 자기가 악마인 것을 아는 그 얼굴을 가리고자 하는 그런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맥베드의 독백을 들어보면 그런 면이 나오는 거죠. 꺼져라 짧은 촛불아. 인생이란 짧은 촛불이 빨리 꺼지기를 원하고, 인생은 무대 위를 걸어가는 그림자, 무대에 막이 내리면 사라지는 그런 배우의 이제 비유를 하면서 자신이 추구한 권력이 덧없음을 얘기하면서 이제 뉘우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조카인 맥더프의 창에 맥베드는 효수당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전적 악마하고는 이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태동했던 이런 악령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두 번째는 도스토옙스키가 1873년에 발간한 진짜 그 이름 자체 악령이라는 책입니다. 그 악령이라는 책에는 주인공으로 스타브로긴이라는 귀족 출신의 키 크고 잘생기고 굉장히 자기애에 빠져 있는 그 인신주의를 믿고 인간이 신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 무정부주의와 공산주의에 빠져 있는 이념에 빠져 있는 청년인데 악령을 썼을 때 그 소위 그 소설의 모델은 세르게이 네차예프라고 그때 당시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친구는 이제 무정부주의, 허무주의를 쫓고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이념의 맹신적인 그 청년이었는데 자신의 어떤 원하는 바를 위해서 동료들도 거침없이 학살을 해가지고 살인 수배를 받고 쫓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세르게이 네차예프는 혁명가의 교리문답을 쓴 사람들, 이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혁명을 위해서는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피도 눈물도 없는, 심지어 형제, 자매, 부모까지도 배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 교리문답을 썼던 악령이죠. 그거를 도스토옙스키가 모델로 해서 악령을 썼고 그 주인공 이름이 스타브로긴입니다. 근데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악령도 스타브로긴이 이제 자기의 비슷하게 동료가 배신할 것 같아서 그걸 죽이고 뭐 이렇게 이제 인신매매 매장을 하고 뭐 이 친구는 뭐 온갖 악행을 다 저질러요. 살인, 방화, 강간, 뭐 아무튼 뭐 도적질, 뭐 이런저런 뭐 인간이 저질 수 있는 악행은 다 저지르는데 문제는 그런 악행을 저질러서 거기에 희생당하는 피조물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삶의 희락을 느끼는 그야말로 악령이죠. 악령이었습니다. 근데 람신이라는 자기 부하가 죄의식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자수를 합니다. 자수를 해가지고 이제 스타브로긴의 그 모든 진상이 다 밝혀질 것 같으니까 스타브로긴은 얌신의 자수 이후에 목을 메고 스스로 자결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아주 악령다운 악령인데 그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웠던 것 같은 그런 도스토옙스키의 그 신앙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스타브로긴이 마지막에 자살하는 뭐 그런 장면으로 끝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문재인 조국 그 이재명과 같은 그 악령들은 절대로 자살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두 번째 악령 모델이었던 도스토옙스키의 악령 모델도 이들하고는 다르다. 이들은 완전히 자신의 어떤 악행과 사기와 거짓과 이런저런 권력 욕망에 대한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남들이 죽든지 살든지 뭐 어떤 피해를 보든지 간에 그것을 내면화해서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도 그 절대로 그 타협할 수 없는, 타협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위선과 기만, 사기와 거짓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책에서는 일단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악령이다. 근데 그 악령인데 그 어떤 악령이냐 하면 고전적 악령도 아니고 근대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했던 그 악령도 아니고 21세기에 나타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 전체주의자를 통해서 학습 효과가 있었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 다 경험하고 얼마나 그 인류 사회 자체가 많은 고통을 치렀습니까만은 이들은 21세기에 존재하는 새로운 악령들이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적인 정세를 이용하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쭉 설명을 할 것인데 소위 그 정치적 로맨티시즘 이게 이제 18세기, 19세기부터 이제 쭉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그 일본이 그 군국주의로 가기 근대화하면서 군국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영국을 모델로 하려고 했지만 그걸 포기하고 가장 그 일본 모델과 비슷한 일본의 뭐 일왕 황제가 있고 독일도 카이저라는 황제가 있고 비스마르크 이후 통일을 하면서 부국 강병의 후기 산업 국가로 성공해서 제국주의로 나선 독일의 제도와 법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인 인식 그다음에 발전 과정 이것들이 일본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독일 모델로 갔는데 독일이 가졌던 게 바로 정치적 낭만주의에 대한 그 사조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이 이제 1차 대전으로 가고 2차 대전으로 가면서 나치즘이 나는 그 근본 원인에는 전체주의로 갔던 그 원인에는 독일이 갖고 있었던 소위 정치적 낭만주의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정치적 낭만주의가 굉장히 일종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물론 뭐 1919년 소련 볼셰비키 혁명이 또 큰 영향을 줬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한반도에 있었던 모든 인텔리들은 특히 일본 유학을 한 그 지식인들은 다 그런 어떤 정치적 낭만주의에 빠져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맹종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100년 이후에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그리고 21세기 한반도에도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소위 좌익들의 그 이용, 선전, 선동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 연장선에서 이제 반일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뭐 6.25 참전 이후에 한미동맹까지 갔으니까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북한은 떠들지만 한국의 남한에 있는 좌익들은 미국에 대해서는 크게 노발대발하지 않습니다만은 일본에 대해서는 죽창 들고 반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김일성이 얘기했던 갓건 시리즈로 그 한국을 이제 고립시키고 도탄에 빠지게 하려면 왼쪽 갓건인 미국과 오른쪽 갓건인 일본을 서로 엇갈리게 해서 한쪽 갓건이 끊어져 나가면은 이제 갓을 쓸 수 없고 갓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갓건 이론을 얘기한 게 지금 이제 이 좌익들이 반일을 향한 그런 하나의 그 양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전개될 수 있는 각 칼럼 내용들은 특히 60 민주화라고 하죠. 이제 전두환 정권이 이제 나가고 이제 노태우 정권으로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되는 그런 계기였는데 그 이후로 이제 소위 그 주사파라는 김일성주의를 맹종하는 주사파 운동권들이 아직도 살아남아서 지금 대부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경력 속에 지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갖고 있는 맹종적 그 민족관념, 그다음에 자기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김일성주의에 대한 주사파 시절에 자기들이 순종했던 지금까지 아무도 그 소위 자기가 스스로 나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때를 후회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커밍 아웃하는 자가 없어요. 몇 명은 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그들하고
전선을 형성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이제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수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내력을 갖고 앞으로는 하나하나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대한민국 내전중에 대한 해제, 칼럼 해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좀 너무 길게 한 경향이 있어서 오늘은 한 25분 정도로 맞추고 앞으로도 한 요 정도로 맞춰서 한 꼭지씩 이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